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살펴보아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양극단을 피하는 거예요. 양극단 피하기. 뭐냐면 어느 한쪽이 좋다는 거죠. 지금 뭐 기능의학이 전부 다르다. 또는 뭐예요? 또는 뭐 양방의학이 전부 다다. 또는 한의학이 전부 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양방 의사가 얘기하는 게 다 틀렸다. 또는 기능의학에서 얘기하는 게 다 맞다. 다 틀렸다. 뭐 이런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읽으시면 이제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이제부터는 뭐 내가 병원도 안 가고 병원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시면 오산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냐면 다만 잘 선택해야 하는 문제죠. 잘 선택의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나중에는 목숨과도 직결될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건데 이 책에서는 완전하게 양방 의사한테 모든 걸 그냥 맡겨버리고 주는 정보대로만 받는다. 이거는 좀 아닐 수 있다라는 거를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내가 혹시 병이 들거나 아프게 되거나 그럴 때 좀 그 부분은 잘 설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건 맞아요. 지금 의학은 대증요법이라 증상이 굉장히 나빠지면 병원에 가는 게 맞아요. 그 부분은 완화를 시켜야 되니까. 근데 이제 자기가 장기적인 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으면 좀 잘 선택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본주의 관점에서 이 책을 좀 설명한 게 있어요. 조심스럽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을 좀 체크하면 좋겠어요. 자기의 약점을 아는 거죠. 이거는 내가 몸이 약한. 저는 이미 얘기한 것처럼 여러 결석으로 한 두세 번 응급실 갔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도 있었나 제 기억이 나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병원에 가서 굉장히 열심히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물도 많이 마시고 이렇게 물도 굉장히 많이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만에 재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보통 그렇다고만 그러더라고요. 보통 5년에 재발한다고 뭐 설명을 뭐 어떤 원인인지 모르는데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스럽고 어려웠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줘요. 그래서 자기가 약점이었던 것들은 좀 보완해서 알아두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좀 뜬구름 잡은 식으로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이 세 가지만 좀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좀 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미스언더스탠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잘 못 알고 있는 것, 오해, 미스날리지라고 그러죠. 이 책을 보시면 오늘 많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충격적인 부분도 있었다. 몇 분이 얘기했지만 먹는 순서, 과일을 우리가 후식으로 먹었는데 그러면은 오히려 그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거죠. 그런 순서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것들 뭐 미스날리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정리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들 중에 몇 가지만 꼽으면 음식이 약이다.
음식 이야기다. 이렇게 시작하죠. 음식 이야기다. 이게 사실은 이게 약이다기보다 음식이 건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죠. 건강에. 그렇죠? 건강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인 거죠. 사실은 섭취되는 걸로 인해서 이제 몸이 돌아가는 건데 그게 시스템인데 우리가 그동안은 그냥 우리가 농업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음식도 그냥 아무거나 먹고 생각지도 않고 이 책에서 얘기할 때는 빵과 도넛이 최고의 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너무 좋아하잖아요. 빵 없이 살 수도 없고 이게 참 문제인데 빵과 도넛이 최고의 적이다 그래갖고 와 우리 아들이 도넛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내가. 그래갖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와 그래서 고민인데 근데 사실 가만히 좀 살펴보면 저자가 얘기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음식이고 그리고 병을 얻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음식인데 뭐 우리가 너무 간과한 면이 있지 않을까. 요즘 논란이 되는 비타민C 고용량 그걸로 이제 그 염증을 가라앉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논란이 되고 있죠. 팩트 체크에서 이거 비타민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께 얘기했더니 팩트 체크에서 나왔다 그러고 나서 말을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 좋게 이게 뭐 그거 팩트 체크 효과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죠. 팩트 체크 하는 사람들이 기존 의사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죠. 이게 자본주의 체계에서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게 제 견해가 아니라 책에서는 자본주의에서는 제약회사들이 이게 특허를 받을 수 없대요. 네?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물질이에요. 자연 물질들은 비타민이나 뭐 무기질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걸 합성을 해도 할 수 없으니까 특허를 받을 수 없으니까 특허를 못 받으면 이게 뭐 결국은 돈이 안 되는 거죠. 다양으로 만들어도 크게 돈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왜 독점적인 지위를 가져야만 시장에서 그게 약으로서 지위를 갖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당연히 이게 비타민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쪽에서 설명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타민이 여러 군데에 쓰인다고 해요. 사실 그렇지 않게. 고용량으로 투여하고. 저는 아침 저녁으로 뭐 그냥 보통 1000ml씩 하나짜리 1000ml 하나씩 먹고요. 조금 감기 들거나 뭐 조금 그런 거 오면 2000ml씩 먹어. 2알씩 먹어요. 큰 거.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갖긴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음식이잖아요. 음식. 이게 촉진제하고 밑에 보면 차단제의 차이점인데요. 증상을 낮추는 것은 약은 전부 차단제에 속하는 거거든요. 어떤 증상을 낮추기 때문에 이제 감각 통증을 낮추기 위해 어떤 물질 성분 너무 아프면 마약 성분 있는 것도 이제 쓰고 그러는데 그런 게 차단제잖아요. 이거는 부작용이 많아요. 어떤 호르몬이나 뭐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하는 사이드 이펙트가 많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건 비타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촉진제거든요. 어떤 부분을 강화시키고 어떤 부분을 잘 흐르게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이드 이펙트가 부작용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논란이 되는 비타민C 같은 건 수용성이거든요. 많이 먹는다고 몸에 축적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물이랑 같이 빠지니까 필요한 부분만 섭취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는 비타민 계속 먹고요. 여러분들께도 권하고 싶어요. 면역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오메가3, 비타민C, 오메가3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소금.
이 책에서는 이제 좀 더 제가 새롭게 알았던 거는 이제 미스를 알지 말고 이제 아연 제제인데요. 아연 제제는 이게 요 종류는 뭐냐면 독성 물질을 빼주는 거죠. 물질을 빼는 디톡스. 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 톡식, TOIC. 모르는 거 쓰지 맙시다. 생각 잘 안 나요. 요새 안 쓰니까 그래. 자꾸 제가 써보는 이유는 이게 안 까먹으려고 한 건데. TOIC. 예. 하여튼,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데 이제 좀 쓰인다고 해서, 이제 조금 좀 추가해서 넣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촉진제나 차단제나를 설명하는 건데, 음식은 먹어도 부작용이 안 생기니까 저는 어떤 거든 좀 자유롭게 자기 몸에 맞는 것들을 좀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게 이제 요즘 면역인데요. 면역인데 이 면역력의 가장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면역력에는 병균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고요? 내부 환경. 책에서는 뭐 여러 가지 맞습니다. 뭐 영양소 문제도 있고 뭐 이제 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시스템 환경, 내부 환경 문제가 더 크다는 거죠. 사실 감기에 들리는 건 감기균이 막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원래 들어와 있는데 감기균이 우리의 면역력이 깨져서 어떤 순간 뭐 너무 스트레스를 받든지 영양이 뭐 어떤 쪽이 부족하든지 이렇게 해서 깨지면 감기가 드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의 핵심은 내부 환경을 잘 하는 거죠. 여기에는 음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잠도 있고 뭐 스트레스도 있고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스트레스도 있고 뭐 또 있어요? 호르몬 영향. 요걸 좀 중점적으로 면역력을 사용하는 것들은 여러 군데 있는데 장에서 많이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제2의 뇌다. 장이 그런 면에서 제2의 뇌다. 이런 것도 이제 좀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게 그냥 뭐 일반 소금 아니고요. 좀 이게 소금은 질로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물은 뭐라고요? 양으로 드셔야 된다고. 예. 제가 이제 딱 제가 정리한 건데 이렇게 좀 보시고 좀 그렇죠? 이거 저도 뭐 운동 부족이라서 그런지 이 콜레스테롤 문제를 이제 매번 할 때마다 이야기를 선생님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은 이 책에 의하면 15%만 음식으로 충당이 된대요. 나머지는 자체에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뭐 지방간 문제도 그렇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잠을 잘 자고. 이 책에서 한 챕터만 아까 이제 다른 분 이제 발표하실 때 그 중요한 부분 꽂으죠. 이 책에서 저자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 뭡니까? 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저자가 한 챕터만 꼽으라면 잠이다. 네. 제가 건강을 제가 담보로 쓰고 있다. 빚만 은행에서 담보로 쓰고 있는 줄 알았더니 저도 최근에도 뭐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하면서 제가 밤을 새고 그러고 요새 잠 조금씩 자는데 참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 현대인들에게는 그렇게 강요하는 것 같아요. 시간을 압축시켜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잠을 못 자게 해서 뭔가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미련한 짓인데 편하게 잘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요즘 제가 한 3일은 만보 걷기를 최소한 하려고 하거든요. 3일은 지켜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한 3일은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뭐 그래서 좀 그렇게 몸을 피곤하게 움직이는 게 저한테는 좀 중요하거든요. 앉아서 작업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해서 단잠을 잘 수 있도록 하고요. 뭐 안대를 사용하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뭐 안마 커튼 아주 좋은 방법이죠. 안마 커튼 제가 뭐 딴 데서 사용해봤는데 너무 좋아요. 뭐 그런 부분도 좀 아이들도 그래 빛이 없으면 잘 자요. 우리 TV가 문제도 TV 참. 그쵸? TV 켜놓는 거. 핸드폰으로 드라마 켜놓고 자는 거. 예. 이게 심각합니다. 다들 그렇게 주무시잖아요. 잠 못 자는 거죠. 그냥 음성은 괜찮은 것 같아요. 백색 소음이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너무 막 시끄러운 데 살다가 너무 조용한 데 가면 이게 몸이 적응이 안 돼서 백색 소음이 소음을 조금 하는 게 이제 안정적이에요. 사람들 목소리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 영어 드라마 켜놓고 이렇게 자거든요. 영어 열심히 배우려고 일단 계속 틀어놓고 그거 이제 수십 번씩 똑같은 걸 듣는 거죠. 예, 그게 시리즈인데 시리즈를 계속 틀다 보면 똑같은 걸 계속 밟으면 내용도 알고 상황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틀어놓으면 대충 알아들어요. 익숙한 거죠. 그리고 영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겨워서 잠을 잘 와요. 예. 또는 이제 두 번째 잠자기 위해 이게 뭐냐면 독서를 해요. 독서를. 이게 잠자기 위한 독서예요. 근데 이거는 잠자기 위한 독서. 근데 저는 독서를 하면 잠이 깨요. 이상하게. 막 이게 더 보고 싶고 막 이렇게 막 그럴 때가 있어갖고 이건 좀 피합니다. 저는 좀 피하는데 여러분 독서하시면서 잠이 잘 오시는 분은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리거나 저는 뭐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괜찮거든요. 이 책을 읽어줘요. 좀 아버지가 해주면 좋겠어요. 이거는 엄마보다는 중저음인 아버지가 해주면 훨씬 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중저음을 할 수 있도록 책을 좀 읽어주는 게 가장 아이들한테는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잠을 재우는 거. 잠을 잘 자야 아이들이 이제 건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중요하게 여기시라. 잠자는 거는. 환경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중요하게 이제 그것들을 생각하시고 잠을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볼 거는 뭐냐면 영양 결핍이죠. 이게 음식이 약이라 그러는데 이게 우리는 영양 과다한 줄 알았는데 영양 결핍이래요. 영양 결핍이래요. 근데 영양 결핍은 뭐냐면 뭐로 나타나냐면 배고픔으로만 나타난대요. 이게 진짜 배가 고파서 그런 건지 영양이 결핍돼서 배가 고픈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목이 마르면 배가 고프대요. 예. 배가 고픈지 모르겠어요. 배가 고파서 고픈 건지 지금 목이 말라서 아마 목이 말라서겠죠. 저는 이 목이 마르라도 배고픈 거랑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물을 먼저 마셔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영양 결핍도 마찬가지예요. 영양소가 뭐가 결핍하면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배고픔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배가 항상 고프시다. 저처럼 배가 고프시다 그러면 영양 결핍인 거죠. 그래서 좀 체크해 보시고 나름대로 건강 염려증까지는 가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이게 얘기한 것처럼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력이 무너져요. 건강 염려증까지 가시면. 그래서 너무 염려해갖고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 염려증까지 가지 마시고 다만 배가 고프고 자꾸 여러 가지 것들에 허기지시는 분들은 영양 결핍일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하셔서 멀티비타민을 복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과다하지 않게
비교가 극단적이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거에 비하면 그 고용량의 약제들을 쓰는 것에 비하면 이런 거 차라리 사 먹고 과일도 자주 사 먹으시고 이게 훨씬 싼 것 같아요. 비타민도 사 드시고. 저는 비타민도 좀 파동이 일어날까봐 좀 미리 좀 샀어요. 거의 떨어져 가서. 이제 미리 한 발짝 미리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스크도 그랬잖아요. 작년 10월에 산 걸 쓰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그거 안 쓰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봄에는 뭐 또 황사가 오겠지? 하면서 사놨던 거거든요. 한 발짝 미리 단가 뭐 한 300원인가 400원 할 때. 지금은 지금 뭐 비싸게 사면 6,000원 줘야 된다며요? 와, 제가 그때 한 박스 더 살 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이제 가을 되면 마스크를 사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한 발짝 일찍. 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단순히 힘이 아닌 거죠. 아는 것이 한 발짝 일찍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의사결정이 나에게 있어서 경제력으로나 또 건강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말미암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여기 하나 더 있었죠? 위생이 중요하죠. 면역력이 위생. 예. 이 아이러니하게 그 우한폐렴에 대해서는 아이러니하게 코로나19에 대해서는 그 WHO에서는 권장사항이 마스크가 아니라며요. 손 씻기입니다. 손 씻기. 예. 이게 가장 중요하대요. 왜냐면 손으로 이렇게 얼굴을 만지고 눈을 만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손으로 오염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가 봅니다. 그 외국에서는 마스크를 쓰면 그 사람이 아픈 사람이래요. 그래서 피해야 된대요. 그래서 외국에는 마스크를 쓰면 한국인이라고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째려보는 눈? 뭐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마스크를 쓰면 오히려. 우리랑 거꾸로인 거죠. 아픈 사람이 쓰는 거죠. 남에게 그 문화가 우리랑 다르게 우리는 이렇게 남에게 옮을까봐 쓰는데 반대로 남에게 피해를 줄까봐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최악의 음식 뭐라고요? 도넛 앤 빵. 예, 라면도 이 밀가루 종류니까. 라면 끊을 수 없는데 이거 어떡하죠? 끊을 수 없는 음식 중에 라면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 빵하고. 이게 참 심각한 거. 횟수를 줄여야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대처하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리고 내 병이 만약 어떤 부분에 병이 걸려서 있다면 궁극적으로 내가 사인하는 거잖아요. 의사의 처방도 그렇고 내가 그 의사도 선택하는 거고 결국 궁극적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 그러면 잘 알지 못해서 의사 선생님의 권위를 도전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내가 잘 알면 그거를 의사 선생님 말을 반박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맞는 곳에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좋은 선생님께. 좋은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 내 병의 명의가 누구인지를 찾을 수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만약 만성적 질병이라면 정말 그냥 단순 치료 증상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만성 질병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아져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게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리는 여기까지 하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있을까요?